안녕하십니까. 2024년 동원대학교 건강운동관리과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하게 된 김찬형입니다. 저의 주제는 골관절염 치료 및 TKRA 수술 후 단계별 재활입니다. 사람이 걸을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관절은 무릎 관절입니다.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있는 쇄관절은 무릎의 굴곡, 신전, 내회전, 외회전의 움직임을 하며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쇄관절에는 내외측 인대나 전후방 십자인대, 반월상 연골판 등이 있어 관절의 마찰을 없애주고 체중을 잘 받아주며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 연골이 마모되고 염증이 생겨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움직임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이러한 퇴행성 만성 관절 질환을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대표적인 골관절염 위험 요인으로 노인, 비만, 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골관절염 환자의 약 73%는 55세 이상, 60%는 여성으로 계속되는 퇴행성으로 인해 노인 인구가 가장 흔하게 겪게 되는 근골격계 질환이며 대만의 경우 55세 이상 성인의 56%에서 72%가 골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비만인 경우 관절의 스트레스와 손상이 더욱 심해지기에 골관절염에 취약하며 여성의 경우 폐경기에는 체중 증가가 흔하기 때문에 골관절염 발병률이 높아지고 호르몬 측면에선 폐경 후 염증을 억제해주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락하여 관절염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골관절염 치료로는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 경우 관련 통증과 기능 장애는 휴식, 항염 조치, 활동 수정 및 물리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며 코스티손 또는 관절 윤활제 주사로 통증을 일시적으로 개선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절 퇴화가 심각하고 보존적인 처치가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TKRA를 실시하게 됩니다. TKRA는 Total Knee Replacement Arthroplasty라는 의미로 인공 쇄관절 치환 수술이라는 의미이며 현장에서는 토탈니라고 부르고 약어로는 TKA라고 쓰입니다. TKA는 손상된 관절의 일부분을 제거하고 금속으로 된 인공 관절을 삽입하여 무릎을 사용하는 데 있어 통증 없이 생활하게 하는 수술입니다. 또한 TKA는 수술 후 처음 몇 주 동안은 보행기나 목발을 사용해야 하고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 후 6주가 지난 시점에서 보조장치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부상 전 활동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느끼는 데에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고 심한 경우에는 9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TKA 수술 후 재활을 할 때에 중요시 봐야 할 점은 무릎 ROM, 대퇴사두근 근력 회복, 저온요법, 신경근 정기 자극, 수중 운동이 있습니다. 먼저 TKA 수술 후 재활과 관련된 논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연구의 목적은 TKA 후 표준 재활 프로그램과 수정된 재활 프로그램을 비교하는 것으로 총 18개의 논문을 비교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표준 재활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재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임상적인 결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활 프로그램에 어떠한 운동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논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논문의 서론에서 TKA 후 환자의 움직임은 근력 감소로 인해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TKA 후 1개월의 근육 기능이 20에서 25% 감소하였지만 1년 후에도 건강한 성인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 보행 속도가 18% 느리고 계단 오르기 속도가 51% 느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추가로 수술 후 통증과 혈종 및 붓기로 인해 무릎 ROM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환자의 67%만이 기능을 완전히 회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은 환자의 기능, 결과 및 이동성을 개선할 수 있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하며 재활 프로그램에는 ROM, 근력, 보행, 기능, 지구력 및 균형을 포함하는 관절 및 근육 운동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용한 18개의 논문이 포함되어 있는 재활 목적의 운동 프로그램을 찾아보았고 흔히 사용하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ROM 개선을 위한 무릎 굴곡, 신전 움직임, 대퇴사두근 근력 저하 방지를 위한 근력 운동, 정상적인 보행을 위한 걷기, 계단 오르기, 6분 보행 검사,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터그 운동, 코어 운동의 강화를 위한 체중 지지, 균형 및 민첩성 기능 운동, 총 4가지의 운동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50세에서 75세의 TKA 수술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총 6가지의 운동을 목표로 매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앙하위 능동 보조 무릎 굽힘 운동입니다.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무릎 굴곡 ROM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트레이트 레그 레이즈입니다. 대퇴사두근 활성을 위해 발목 배측 굴곡을 유지하여 진행하고 무릎이 굽혀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맨몸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무릎 ROM을 무리하게 가져가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와 무릎 ROM을 목표로 합니다. 네 번째 운동은 서서 진행하는 무릎 굽힘 운동입니다.
무릎 ROM과 신체 균형 발달을 목표로 합니다. 추가로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 스트레칭 운동, 보행 훈련, 이동 및 계단 오르기를 위한 기능적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운동은 총 10회 2세트를 실시하였고 2달 뒤 확연히 좋아진 결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 논문에선 수술 후 2개월에 ROM 100도에 도달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ROM 범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수술 후 치유 과정의 일부로 흉터 조직이 형성되어 무릎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운동 범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고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 ROM과 관련된 논문을 더 알아보자면 일본의 한 대학병원에서 TKA 수술 후 단계별 ROM을 정하는 목표로 수술 후 3개월에는 ROM 110도가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논문에선 인도 재활연구소에서 TKA 수술 후 평균 ROM을 구하는 것을 나타내었고 3개월째 평균 ROM을 남성은 112.44, 여성은 108.66이라고 보고합니다. 세 번째 논문에선 TKA 수술 후 탄성 밴드를 사용한 재활운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목적으로 재활운동은 무릎 굽힘 및 신전운동,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실시했으며 탄성 밴드를 사용하여 운동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여 4주 후 기능적인 측면과 무릎 ROM을 비교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걷기, 눕기, 앉기 등 일상생활 기능이나 ROM, 하지 근력 모두 탄성 밴드를 사용한 그룹이 더 우세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한 정형외과의 프로토콜에 따르면 1단계인 수술 후 1주에서 10일이 지났을 때 하지 근육 활성화 확립, 독립적인 기능적 이동성 회복을 목적으로 SLR, 롱 아크 쿼드, 힐 슬라이드를 실시하게 됩니다. 2단계인 병원 퇴원 후에서 6주까지는 ROM 110을 목표로 1단계와 운동은 동일하지만 저항이나 중량을 추가하여 실시합니다. 또한 스텝업이나 미니 런지 등 정상적인 보행에 주요한 움직임을 하며 신경근 전기 자극도 추천하는데 이는 이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3단계는 수술 후 6주에서 12주 지점으로 무릎의 ROM을 최대화해주고 대퇴사두근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레그 프레스, 레그 컬 등의 저항 기구를 실시하고 고유 감각을 위해 보수나 워블보드 등의 균형 운동과 가벼운 민첩성 운동, 자전거 타기를 실시합니다. 추가로 모든 단계에서 운동이 끝난 후 얼음찜질을 10분에서 20분 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얼음찜질은 저온요법이라고도 하는데 붓기를 완화하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며 피부의 수건을 얼음팩에 감싸서 하루에 3번에서 5번, 한 번에 10분에서 20분을 해주고 운동 후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신경근 전기 자극도 강조하였는데 이는 다른 논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TKA 수술 후 처음 6주 동안 대퇴사두근의 신경근 전기 자극을 적용했을 때 TKA 회복 속도가 향상되고 근력과 기능적 성능이 장기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TKA 환자가 건강한 성인에 비해 대퇴사두근 근력이 40% 낮고 6분 걷기 테스트에서 걷는 거리가 30% 적으며 계단 오르기에서 걸리는 시간이 110% 더 길다는 결핍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수술 후에는 대퇴사두근 근력 부족을 치료하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12주 동안 고관절과 무릎을 타겟으로 하는 점진적인 저항 운동을 반복하였고 신경근 전기 자극을 사용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신경근 전기 자극을 받은 그룹이 더 우수한 근력 상승과 기능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다음 논문은 TKA 수술 후 재활치료로 수중운동과 육상운동의 차이점을 도출해낼 목적으로 수중운동의 장점으로는 물의 부력이 근골격계의 부하를 줄이고 물의 점성 저항은 관절 안정성을 증가시키며 주변 근육 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의 특성으로 인해 TKA 환자의 붓기를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며 운동 중 체중을 안전하게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에선 수중운동 그룹과 육상운동 그룹의 모든 환자들이 TKA 수술 후 10일 뒤에 치료를 시작했고 치료기간은 30분, 2주간 주 5회 실시하였습니다. 수중 운동을 할 때에는 물에 잠기기 전 방수 드레싱을 각 환자의 무릎 수술 부위에 적용했습니다. 또한 운동으로는 앞뒤로 걷기, 옆으로 걷기, 조깅, 점프, 발차기, 스텝업, 무릎 ROM 운동, 런지, 복합 스쿼트 및 상지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중 운동은 TKA 수술 후 육상 운동과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부상 위험과 활동 제한이 있는 초기 단계에서 적합한 재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TKA 수술 합병증에 대한 논문입니다. 관절 섬유증은 관절에 과도한 섬유성 흉터 조직이 생성되어
증식된 흉터 조직의 통증과 경직으로 인해 운동 범위가 손실되며 일상생활의 기능 수행을 떨어뜨리고 TKA 후 쇠약해지는 합병증으로 수술 후 1%에서 13% 사이로 발생합니다. 관절 섬유증이 있는 무릎 관절에 과도한 흉터 조직이 형성되면 무릎 신전 및 굴곡 운동 범위가 감소하여 조직 수축, 통증 증가, 일상생활의 많은 활동에서 기능적 결함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굴곡과 신전 범위에 제한을 받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대퇴사두근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보행 역학이 변화하여 절뚝거리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초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항시 확인하고 관절 섬유증이 인식되는 즉시 운동 범위 유지 또는 회복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증가시키는 것과 염증 및 붓기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논문에서도 신경근 전기 자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절 섬유증의 치료로는 마취와 조작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게 마취를 실시한 후 TKA 수술로 경직된 무릎과 흉터 조직, 유착을 분해하여 타이트함을 유발하고 제한된 운동 범위를 해결합니다. 일반적인 기술로는 환자가 마취를 받는 동안 의사는 엉덩이를 90도까지 굴곡시키고 접착이 끊어지는 청각적, 촉각적 피드백을 받으며 무릎의 굴곡, 신전시키며 무릎이 가능한 최대의 움직임으로 20초에서 30초 유지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논문에선 마취와 조작이 굴곡 운동 범위와 전체 무릎 운동 범위를 증가시킨 연구가 있었고 효과가 있다고 증명합니다. 또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장기간 통증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 조절을 통해 무릎이 유착, 경직되기 전에 더 빠르게 ROM을 회복하는 방향도 생각 중이며 실제로 이 치료법을 통해 무릎 신전, 굴곡 및 자가보고 통증 수준이 개선되었으며 6개월간 조사했을 때 70%는 운동 범위의 성공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표를 통해 한눈으로 보자면 관절 섬유증의 원인으로는 수술 전에 무릎 ROM이 부족했거나 유전적 요인 또는 과거 무릎 수술 병력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관절 섬유증의 치료로는 마취와 수술, 괴사 조직 제거, TKA 재수술이 있습니다. 관절 섬유증 치료에 관한 자세한 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수술 후 3개월 미만의 경우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실시했음에도 무릎 ROM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마취와 조작을 하고 그 이후에 관절경 괴사 조직 제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수술 후 3개월 이상의 경우 재활 과정은 동일하지만 마취와 조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관절 섬유증은 TKA의 다면적인 합병증이며 초기에 알맞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대퇴사두근 근력을 강화하고 염증 및 붓기를 관리하며 ROM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골관절염과 그로 인한 TKA 수술, 재활 과정과 합병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서 한눈에 알아보자면 쇄관절에 염증이 생겨 통증을 유발하고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질환을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노인, 비만, 여성에게 발생하며 관절 퇴화가 심할 시 TKA 수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TKA 수술은 손상된 관절 부위를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며 TKA 재활로 중요한 점은 무릎 ROM, 대퇴사두근 근력 회복, 저운요법, 신경근 전기 자극, 수중 운동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재활 운동으로 SLR, 레그 익스텐션, 보행 훈련이 있습니다. TKA 합병증으로는 관절 섬유증이 있는데 TKA 수술 후 무릎 ROM의 각도가 개선되지 않을 시 관절 강직이 일어나서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논문을 통한 설명을 마치며 최근 병원 실습을 다니고 실제 TKA 환자 재활을 통해 부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두 가지 요소는 큐셋 운동과 체중 부하입니다. 무릎 재활의 기본적인 운동인 큐셋 운동은 대부분의 무릎 수술 환자에게 운동 초기에 필수적으로 실시되는 운동이며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및 워밍업 목표로 실시하기에 상당히 강조하고 싶고 TKA 수술 후 체중 부하는 일상생활 복귀에 큰 이점이 있으며 하지 근력 및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TKA 수술 후 재활 프로그램 초기에 큐셋 운동과 체중 부하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란 추가 설명을 마치며 골관절염 치료 및 TKRA 수술 후 단계별 재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